2025년 1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경제가 축소가 되는 이제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면서 사실상 이 GDP가 20% 30% 날아간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물가도 계속 올라갈 것이고 개인의 삶이 더욱더 이제 피폐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기 때 무리하게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 내려가면 반대 매매 당해서 강제 청산 당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 내려가면 또 내려간 만큼 감정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서 이 대출을 냈던 금액의 일부를 원금 상환하라고 금융권이 이제 대출자에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한 기업은 기업대로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해외에서 수입해서 내수해 판매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이제 판매 가격이 올라가서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수출하는 사람들은 수출하는 사람들대로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상품을 이제 만들어서 해외로 이제 수출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상품을 만들 때 이미 수출을 하는데 이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상품들의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그닥 이제 수출에 마냥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이미 시작된 2025년 중에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미국의 증시도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서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에 주식 시장이 미국부터 많이 뒤흔들린다, 쇼크가 많이 온다,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미국의 증시가 휘청거리면요, 한국 코피 터지죠. 이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이 불안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것. 이 리스크가, 이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을 되게 힘들게 만들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안전한 발판인 현금 비중 확보에 이 사활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은 원화만 생각하지 말고 원화에, 엔화에, 달러에, 위안화에 뭐가 되었건 간에 최대한 원화, 그러니까 현금조차도 최대한 분산해서 나눠서 가지고 있을 공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알짜 고배당 우량주는 꼭 확보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현금과 주식과 채권, 부동산 하되 정말 싸게 사야 된다는 게 항상 이제 강조되는 이야기인 거고, 최대한 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금도 확보해 놔야 되고요. 이 부채도 최소화해야 되고, 위기가 언제나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 경제적인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 비싼 벤츠 끌고 다니고 운전하면서 어깨 뻥 들어가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부자 흉내 내면서 삽니다.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받는 월급 뻔한데 이 카드 돌려막기 하고 멋있게 카드 끄며 사는 삶이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망가질 수가 있죠. 사는 집은 개떡 같은데, 아이고, 자기 사는 집 전세 뭐 1억짜리 살면서 차를 1억 5천짜리 끌고 다니는 미친 또라이 같은 놈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한번 이렇게 망가지면 다시 복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이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특별한 존재고, 자신은 잘 될 수밖에 없고, 자신은 아주 현명하고 똑똑해서 투자를 잘해서 현금을 잘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착각하며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침몰하는 거죠. 그런 인생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미 감당 못할 빚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타들어가는 인간들도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도 계속 그렇게 유지하며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얘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까불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남는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살 필요가 있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는 게 지금 정말 어려운데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고 고민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마음먹고 움직이면 힘들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뭔가를 이루려면 보통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마자 돈 벌 생각하면 그게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래오래 적응하고 자리매김해서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뭔가 확신이 들 때, 그때가 되어야, 그래야 이뤄낼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해서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이렇게 두드러진 자랑을 할 만큼 뭔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착각하고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마음먹으면, 그러면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잘 없거든요. 빨리 서둘러서 뭔가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그 사람 인생을 빨리 망가뜨립니다. 그보다는 당장은 보잘것없고 당장은 하찮게 여겨져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게 아마 제일 좋은 모습이고 그게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꾸준함이 이 천재를 이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요, 매일같이 꾸준히 되게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되게 많은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대신에 제가 편집하거나 아니면 뭐 썸네일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오직 저는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333입니다. 아침에 3개, 점심때 3개, 저녁때 3개. 근무 시간에 안 하고요, 저의 시간에 합니다. 오직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건 제 시간이고 제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그리고 점심시간 혹은 저녁시간. 물론 점심시간에 이걸 꼭 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좀 더 하거나 아침에 좀 더 하거나 나름 그래도 시간을 배분해서 이렇게 하죠. 주말에도 찍고요. 근데 이게 누군가는 돈 벌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돈이 안 돼요. 이렇게 시간 많이 들이는데 돈이 된다? 돈이 안 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살아가는 인생, 삶을 잘 좀 이렇게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굳은 각오로 살아가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영상을 찍습니다. 2025년에도 부지런히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잘 좀 극복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